안녕하세요. 서울미즈병원 대표원장 박연입니다.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 수술 후의 회복 상태예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들, 로봇 수술을 한 환자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환자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건강도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보면 로봇 수술을 한 환자들은 조직의 손상도가 적기 때문에 회복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회복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고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건강하게 빨리 회복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의사의 임무예요. 마냥 수술하고 나서 입원 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회복 기간이 길다고 한다면 그 환자의 사회로 복귀하는 그 탄력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수술을 한 환자들 보면 통상적으로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게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진료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잖아요.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으셨어요? 환자는 당연히 늘죠. 옛날에 비해서도 인구가 늘었으니까도 늘고 부인과 질환은 수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도 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 검사의 방법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쁘고 또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고 하니까 참다 겨우겨우 갔던 것이 이제는 검진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병원으로 가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체크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빨리 되니까 그만큼 조치도 빨라지는 거고 회복도 빨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작은 근종 환자 수가 늘을 수밖에 없고 경부암의 환자 수가 늘을 수밖에 없고 또 난소의 혹이 늘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그만큼 의사의 눈에 빨리 눈에 띄기 때문에 의사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수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치는 게 현명한 거냐 아니면 조기에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거냐를 봤을 땐 저는 항상 조기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나빠져요. 우리 조직은 영원히 멈춰서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갈수록 나빠지는 조직이지. 우리가 얼굴 피부도 갈수록 나빠지지 재생이 되고 새롭게 더 좋아지지 않죠.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다 뭐다 이렇게 노력을 할 뿐이고 그거를 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뱃속에 있는 혹도 질환도 결코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혹이 있다 진단이 되면 조기에 해결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가임을 해야 되는 여성일 경우 더 강조를 합니다. 왜? 난소의 혹이 있거나 자궁의 혹이 있는 거는 결국은 가임력을 떨어뜨려요.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가 자꾸 늘 수밖에 없는 이 마당에 진단마저도 늦어지고 조치마저도 늦어진다면 자궁과 난소는 건강도는 갈수록 떨어져요. 난소의 혹이 있다? 별로 나는 아프지 않아, 크지 않아, 그리고 자궁의 혹이 있어, 나는 아직 견딜만해, 생리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득실을 따졌을 때 혹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혹을 수술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높아요. 개복도 설명했고 복강경도 설명했고 로봇도 설명을 했잖아요. 기술이 진화가 됩니다. 옛날에 개복을 했을 때 후유증, 통증, 회복도 이거를 따졌을 때 그때는 혹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날 때도 있어요. 수술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복강경의 기술도 발전했고 로봇은 더 발전했고 뱃속 안에 있는 혹을 갖고 있는 것이 수술을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크면 컸지 수술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지 않아요. 회복도 더 빠르고요. 버틸 때까지 있는 게 좋아. 이 정도 혹은 갖고 있으래. 이런 거 주변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뱃속의 상황도 다 달라요. 몇십 년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조금만 일찍 해결했더라면 난소암이라는 암 타이틀을 안 다룰 수도 있고 자궁암이라는 암 타이틀을 안 다룰 수가 있고 그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암이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난임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몸에서 신호를 느끼기 전에 검진, 진단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작게든 크게든 자기 몸에서 뭔가 느낌이 왔어.
좀 불편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진통제 먹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몸에서 주는 신호가 왔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무뎌서 잘 참는 것 또한 나쁩니다.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도 되냐. 의사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가서 해결하는 거, 버티다 응급을 해결하는 거, 이때는 결과가 최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시간과 내 상황과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한 결과는 항상 최선의 결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명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좋냐, 복강경이 좋냐, 개복이 좋냐, 이거를 방법의 차이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서 신호가 있든 신호를 느끼기 전이든 항상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어떠한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부인과에 가서 이렇게 뭐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여자는요,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도요, 무조건 산부인과라고 오락을 해요. 왜?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됩니다. 여성으로서 산부인과는 무조건 첫 번째예요. 머리가 아파도 산부인과, 가슴이 아파도 산부인과, 배가 아파도 산부인과, 손발이 차도 무조건 산부인과. 그래서 일단 산부인과부터 먼저 보라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왜냐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자한테서 없는 자궁이라는 거, 난소라는 거 있으면서 호르몬이라는 영향을 받아요. 이게 순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일단 산부인과적인 영역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평생 살면서 산부인과 의사하고는 제 1차로 친해놔야 돼요. 산부인과 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검진하는 방법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부인과만 있는데 아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여성 병원으로서 모든 거를 다 갖춰놓고 있는 병원에 쉽게 와서 내과에서 봐서 봤더니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쉽게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료의 툴도 만들어 놨으니까 산부인과하고 친해놓으라고 저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산부인과를 꼭 방문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